정치와 법 2단원 첫 번째 시간 민주국가의 정부 형태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큰 2단원을 배울 건데요. 우리가 이때까지 1단원에서 정치란 무엇인지, 그리고 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헌법에 대해서 배웠죠. 헌법에서는 주로 기본권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번 시간 2단원부터는 말 그대로 민주국가, 우리 국가를 운영하는 방법 있죠. 정부 형태라든지 국회라든지 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라든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런 국가 단위에서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각각 국가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워볼 건데요. 이 내용은 우리 정치의 내용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헌법이 국가사용설명서라고 그랬죠. 헌법에도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과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그런 국가 정치를 배우는 내용이기도 하면서 또 헌법의 내용을 배우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런 국가 원리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첫 번째로 각 나라의 정부 형태는 무엇이 있는지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오늘 배울 것은 첫 번째, 의원 내각제란 무엇인가? 두 번째, 대통령제란 무엇인가? 그리고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요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배워보기에 앞서서 각 나라의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국가 원수는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국가의 얼굴 마담이에요. 국가의 상징적인 그런 존재인데요. 국가를 대표하는 쉽게 말해서 국가의 얼굴 마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를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렇게 말했을 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국가 원수고요. 행정부 수반은 수반이 행정부의 장이라는 소리예요. 장. 학교의 장은 교장 선생님이죠. 행정부의 대표가 누구냐 이런 건데요. 보면 제일 왼쪽 이거는 어느 나라죠? 그렇죠,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같이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옆에 나라는 어디일까요? 보니까 일단 사람이 달라요. 달라요. 이제 위에 사람은 일본의 왕인데요. 나루히토라는 사람입니다. 나루히토. 나루토 아닙니다. 나루히토라는 사람인데 일본의 왕. 그런데 밑에는 다르죠? 누군지 다 알죠? 아베죠, 아베. 보니까 일본은 어때요? 국가 원수랑 막 행정부 수반이 다르네요. 그런데 가운데 사진은 어때요? 같죠? 또 미국은 보니까 같네요. 네 번째 사진은 느 나라인지 알겠나요? 상식이 많은 친구는 알 것 같은데 보니까 어쨌든 다르죠. 이 이제 여성분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의 왕입니다. 전 세계 왕들 중에 가장 장수하고 있는 그런 왕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참전도 했던 그런 왕인데 그리고 밑에 사람은 보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의 총리예요. 위에는 영국의 왕이고 어쨌든 보니까 영국도 다르죠. 위에는 엘리자베스 2세 그리고 밑에는 보리스 존슨 달라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은 누군지 아나요? 밑에 사람은 신문을 많이 보는 친구는 아마 알 거예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입니다. 메르켈 총리인데 자 위에는 그러면 일본이랑 영국이 왕이었으니까 독일도 위에 왕이겠구나 이러면 아닙니다. 독일은 왕이 없어요. 이 사람은 독일의 대통령인데 사실 선생님도 사진을 처음 봐요. 수업 준비하면서 사진을 처음 보는데 그 정도로 신문에서 보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래요. 이름도 어렵죠. 적지도 않을게요. 하여튼 독일의 대통령인데 보니까 어때요? 어떤 나라는 뭐 우리나라, 미국 같은 나라는 국가 원수가 곧 행정부 수반이네요. 같아요. 그런데 일본,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은 이제 일본이나 영국은 왕이 국가 원수고 독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또 총리가 따로 있죠. 이 세 명의 총리들이 다 행정부 수반을 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각 나라들마다 이 5개 나라 모두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행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이 정부를 만드는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이 의원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여기에 따라서 행정부를 만드는 방법도 달라지고 또 그 나라의 정치가 돌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 각국의 그런 정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그럼 기초적인 개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의원 내각제는요. 이 의원이 국회의원이거든요. 의원이 내각을 구성한다고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럼 도대체 내각이란 뭐냐? 내각은 총리와 장관을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내각이라고 불러요. 행정부의 주요 구성 인사인 거죠. 그리고 대통령제는 말 그대로 대통령이 행정부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대통령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의원 내각제거든요. 대통령이 있다고 다 대통령제는 아니에요. 행정부의 수반이, 행정부의 장이 대통령이어야지 대통령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의원 내각제는 투표를 국회의원을 뽑죠.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그런데 행정부는 국민들이 선거를 따로 안 해요. 이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내각을 구성하는 그런 정부 형태를 의원 내각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따로 선거를 합니다. 국회의원도 뽑고 그리고 선거를 한번 더 하는 거죠. 대통령도 직접 선출한다. 이렇게 서로 구성 방식이 다른데요. 이 구성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살펴볼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게 이제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있어요. 자, 이제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둘 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존재를 하죠. 자, 그런데 국민들이 의원 내각제에서는 입법부만 선거를 해요. 그런데 이 입법부가 행정부를 구성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대통령제는 국민이 입법부, 의회도 선거를 하고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도 직접 뽑습니다. 왜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이 하나로 통일이 안 돼 있고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냐면요. 역사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민주주의가 일찍부터 우리가 근대 민주주의 할 때도 잠깐 다뤘었죠. 대표적으로 민주주의가 일찍부터 발달했던 나라가 두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아까부터 봤던 아까 그 이제 총리랑 얼굴 봤던 의원 내각제는 영국으로부터 나온 제도고요. 대통령제는 미국으로부터 나온 제도입니다. 영국은 원래 이제 지금도 왕이 있는 국가죠. 그런데 옛날에는 영국도 왕이 직접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명예혁명 같은 사건을 통해서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국민들의 대표죠. 국회의원들이 왕의 힘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왕, 너는 얼굴 마담만 해. 그냥 뭐 국가 행사했을 때, 그럴 때 얼굴만 비춰. 실제 국가 통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할 거야.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행정부를 구성을 하고 나라도 이끌어가고 이런 전통이 생겼어요. 흔히 이제 착각을 하기 쉬운데요. 의원 내각제는 그냥 총리가
행정부를 이끌어가는 제도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 쉬운데 총리는 그 총리가 속한 정당 있죠. 보통 이제 정당의 당 대표가 이제 선거에서 이긴 정당의 당 대표가 총리가 되는데 총리는 대통령과 같이 그렇게 막강한 엄청나게 힘을 가진 존재라기보다는요, 그냥 정당의 대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를 흔히 이제 정당의 통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한번 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선거가 있었어요.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그래서 보수당이 53%를 차지했습니다. 노동당이 40%의 의석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뭐 기타 7%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어때요? 보수당이 과반수를 넘었죠. 그러면 이 보수당에서 우리가 선거를 이겼다. 그래서 이 보수당에서 총리도 뽑고 그래, 총리는 우리 당대표가 합시다. 당대표가 총리하고, 그리고 우리 보수당에 뭐 환경 전문가는 누구니? 환경부 장관을 시키고, 뭐 경제 전문가는 누구니? 기재부 장관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 당에서 총리와 장관을 뽑아요. 그래서 이 보수당이 하나의 팀이 돼서 이 행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거죠. 뭐 의회는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굴러가고요. 행정부는 이 보수당에서 다 같이 뽑아서 이 행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보수당이 40%, 노동당이 20%, 녹색당이 20%, 지금 60, 80이죠. 뭐 좌파당이랍시다. 좌파당이 20%. 만약에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보수당이 제 1당이라 그래서 나 혼자 행정부를 구성할래. 그러면 다른 정당들이 다 반대를 하겠죠. 다 반대하면 40%이기 때문에 과반을 못 넘기 때문에 행정부를 못 만들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렇게 과반이 안 나와서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행정부를 구성하지 못할 때는 일단 선거를 다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정 기일이 지나도 행정부를 만들지 못하면요, 선거를 다시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선거를 다시 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이 정당들끼리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수당이 행정부를 꾸리고 싶죠. 그래서 뭐 녹색당을 꼬시는 거예요. 야, 녹색당, 너희 환경 문제 관심 많잖아. 너희 환경부 장관을 이제 너희 당 대표를 시켜줄게. 그러니까 우리 보수당이랑 손을 잡자. 그래서 둘이 합치면 60%로 과반이 넘죠. 이런 식으로 과반수를 넘는 정당이 못 나왔을 때 여러 정당들이 힘을 합해서 행정부를 구성을 하는 거를 연립내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연립을 해서 내각을 만들었다. 그런 소리죠. 의원 내각제 국가는 이렇게 보듯이 정당들끼리 이제 한 정당에서 행정부를 꾸리거나 아니면 두 개 이상의 정당이 힘을 합쳐서 행정부를 꾸리곤 하는데요. 그래서 좀 대통령제와는 다르게 좀 정당 정치가 대통령제보다 훨씬 더 힘을 그런 발휘하는 정치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입법부도 따로 뽑고 행정부도 따로 뽑죠. 이 행정부의 장은 대통령이고요. 그래서 의원 내각제보다 훨씬 권력이 더 분립적입니다. 의원 내각제가 권력 분립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요. 의원 내각제보다 훨씬 대통령제가 서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가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입법부도 국민이 뽑았고 행정부도 국민이 뽑았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서로 자기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도 국민을 뽑았어. 나도 국민을 뽑았어. 이렇게요. 그런데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입법부만 국민을 뽑고 어차피 행정부는 입법부에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이미 한 팀이에요. 한 팀. 그래서 좀 권력 융합적인 그런 형태가 많이 보이는데요. 얘들은 이미 처음부터 한 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들의 손발이 맞지 않으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만약에 서로 손발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아예 새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는요, 행정부를 불신임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행정부한테 나 너네랑 일 같이 못하겠어. 너네를 믿지 못한다. 공식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는 거죠. 불신임을 하면 강제성은 없는데 이제 행정부 수반 총리가 사퇴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공식적으로 불신임을 당했기 때문에 어차피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정당끼리 한 팀이 되어서 행정부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총리가 앞으로 일을 못하기 때문에 불신임을 당하면 그냥 총리가 물러나요. 그러면 총리를 뭐 새로 뽑거나 하겠죠. 그리고 행정부는 반대로 의회 너네랑 일 같이 못하겠어. 해산을 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행정부가 의회를 해산을 시켜요. 그러면 선거를 새로 합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제에서는 의회도 국민이 뽑았고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는데 국회가 뭐라고 대통령을 나 너네 못 믿겠어. 혹은 행정부가 해산시킬래. 대통령제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의원내각제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어차피 입법부와 행정부는 하나의 팀이고 다 같이 국민이 한 번에 뽑아준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새로 시작하라고 서로 해산을 시키거나 불신임을 하거나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럼 대통령제에서는 서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어떻게 견제를 하냐면요. 얘들은 각각 그냥 국민들로부터 따로 나왔죠.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따로 나왔기 때문에 뭐 행정부를 해산하거나 뭐 입법부를 해산하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요. 입법부는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견제를 하죠. 어떻게 견제를 하냐? 각종 동의, 승인권이 있습니다. 행정부, 너 이런 일을 하고 싶으면 우리 국회의원들의 허락을 맡아. 이런 동의, 승인권 정도가 있고요. 행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대해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법률안 거부권이 있는 거요. 의원내각제에서는 애초에 법률안 거부권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행정부가 국회의원들이잖아요. 행정부가 국회의원들로부터 구성이 됐는데 자기들이 만든 법안을 또 거부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대통령제는 입법부 행정부가 남남이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만들어도 실행을 하는 건 행정부가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 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국회 다시 한번 생각해봐. 대통령이 나는 이것 좀 못하겠어.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권한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때문에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차이점이 벌어지는데요. 의원내각제는 어때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차피 한 몸이고 서로 쿵짝이 안 맞으면 해산하고 불신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불안정하죠. 언제 의회가 해산당해서 의원들의 임기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선거를 새로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총리가 임기를 다 채우지도 않았는데 불신임을 당해서 총리가 그만두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불안정한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떨어진 총리는 어때요?
다음 선거에서 국회의원들이 선거에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빨리 총리 너 나가 하면서 총리를 빨리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의원 내각제는 반응성은 뛰어난데요. 안정성은 떨어집니다. 임기가 보장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제는 반대로 반응성이 좀 떨어져요. 대통령이 아무리 인기가 없더라도 대통령이 법적 잘못이 없으면요. 우리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경험을 했었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던 이유는 그냥 지지율이 낮아서가 아니에요. 지지율이 낮아서 당한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아주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당한 거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무리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민들의 손으로 뽑아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를 끝까지 채워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탄핵 소추까지 간 사례는 있어도 모든 대통령들이 다 임기를 채웠습니다. 대통령이 그냥 자기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적은 있어도요. 반면에 의원 내각제에서는 이런 일은 상상하기 힘들어요. 총리가 인기가 아주 떨어지는 순간 국회의원들은 항상 선거에서 이기고 싶어 하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불신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총리가 알아서 그만두거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불신임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대통령제는 국민의 목소리에는 제깍제깍 반응을 못하는 그런 좀 단점이 있는 반면에 아주 안정적이죠. 임기를 끝까지 다 채울 수 있어요. 그 말은 대통령이 의원 내각제와는 다르게 이런 정책을 할 수 있는 거죠. 좀 짧게 봤을 때는 이게 국민들한테 좀 인기를 못 얻을 정책이에요. 하지만 대통령이 좀 뚝심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임기가 보장되니까 내 임기 동안 이런 일을 꾸준하게 해서 결국은 국민들이 뭐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이러면서 대통령이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의원 내각제는 국민의 목소리, 국민 요구에 아주 민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대통령제는 좀 이런 반대로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의원 내각제의 단점은 과반 정당이 있을 때와 그리고 과반 정당이 없을 때 각각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과반 정당이 있다는 것은 이 과반 정당이 단독 내각을 구성을 하겠죠. 그런데 의회도 한 당이 차지를 했고 그리고 행정부도 단독 내각을 구성을 하겠죠. 똑같은 당이 의회에서도 과반이고 그리고 정부도 그 당이 차지를 했겠죠. 그래서 그 당에 좀 그 당을 견제를 할 수 있는 다른 세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거를 다수당의 횡포라고 부릅니다. 다수당의 횡포. 다수당이 횡포를 부린다는 소리예요. 반면에 과반 정당이 없으면 의원 내각제에서는 아까 살펴봤듯이 연립 내각을 꾸려야겠죠. 그런데 원래 한 당이 아닌 서로 다른 당이 정부를 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부 내에서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말했듯이 뭐 보수당이랑 녹색당이 같이 정부를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보수당은 좀 경제를 살리는 좀 경제 중심적인 그런 정책을 취해서 뭐 전국 토를 뭐 공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녹색당이 그거 환경 파괴하는 거잖아 안 돼 그러면서 행정부 내에서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전국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한 정부 내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다른 당이 한 정부 내에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요. 어,
여대 야소인 상황. 여대 야소라는 말은요, 여당이 대통령이 속한 당이고 야당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당이에요. 대통령이 속한 당이 제1당인 그런 상태를 여대 야소라고 하고요. 반대로 여당이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져서 여소야대인 상황도 있겠죠. 야당이 제1당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 2020년 대한민국의 상황은 여대 야소인 그런 상황이죠. 자, 여대 야소인 상황. 자, 대통령제는 대통령 1인이 행정부를 이끌어가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힘이 기본적으로 총리에 비해서 막강한데 여대 야소인 상황이면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가장 많은 당을 차지하는 게 여당이잖아요. 대통령이 당.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견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거의 독재처럼 라이크 독재라고 합시다. 독재처럼 정부를 운영해버릴 위험이 존재합니다. 대통령의 그런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는 거죠. 반면에 여소야대인 상황에서는요. 자, 야당이 국회의 일당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국회의 동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야당이 협조를 안 해주면 대통령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의원 내각제인 경우에는 이렇게 쿵짝이 안 맞으면 뭐 해산하거나 불신이 나거나 새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통령제에서는 서로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죠. 그래서 좀 노답, 말 그대로 노답. 뭐 대통령이 뭐 일을 하려고 해도 못해.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의회와 행정부 대립 시 해결이 불가능하다. 노답이다. 해결 불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정리를 해보면 의원 내각제는 영국으로부터 출발한 제도고 기본적으로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의회에서 행정부를 구성을 하고요. 이 행정부는 따로 선거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얘들은 하나의 팀이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하나의 팀이에요. 얘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국가를 운영하는데 하나의 팀이기 때문에 서로 손발이 쿵짝이 안 맞으면 나라를 운영하는 게 너무 노답이기 때문에 아예 불신임하거나 해산해서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이거의 장점. 아주 국민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반면에 단점.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임기가 보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각각 나타나는 장점, 단점이 있었고요. 반면에 대통령제는 행정부도 국민이 뽑았고 입법부도 국민이 뽑았죠. 그래서 그냥 남남이에요. 남남이기 때문에 견제가 엄격합니다. 이런 것의 장점, 서로 임기가 보장이 되는 거죠. 남남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려요. 반면에 이런 거에서 오는 단점, 임기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뚝심 있게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는 뭐가 더 우월한 제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끊임없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어떤 게 더 민주적인 제도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의원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 나라에서 얼마나 이 의원 내각제 취지에 잘 맞게 대통령제 취지에 잘 맞게 나라를 민주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냐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정부 형태를 띠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일단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긴 대통령제인데 의원 내각제 요소를 정말 많이 포함하고 있는 좀 특이한 나라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부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수고하셨습니다.